영상이 잠깐 끊겨서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관련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13조의 교육을 받고 있다. 영상 하나 준비했고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요즘 N번방 관련해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채팅 앱들.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익명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이 쉼없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속칭 조건 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은 채팅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겨울방학 동안 채팅 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해 성매매 사범 7명과 알선자 3명 등 모두 11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채팅 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10대 만남을 주선하는 성매매 문구를 보낸 뒤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채팅 앱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 등에 따라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여가부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하며 미성년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 조정하는 채팅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또 경찰청하고도 협업을 해서 단속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청소년들이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성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아까 봤더니 어때요? 10명 중에 6명이 채팅 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 권유한 자도 역시 처벌받습니다. 성년은 아까 유인 권유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품 제공하고 권유한 것도 다 처벌을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부터 해서 그 판례, 대법원 판례 2011년 요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어도 금품 제공, 권유 이거 처벌받는다. 네 번째, 성매매 단속 현장에 대한 것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287페이지 보시면 그 아동 청소년인지 인지 알았는지 여부도 처벌에 영향을 주는데 그 아동 청소년이 예를 들면 신분증 이걸 위조했어요. 이런 건 감경사유 되겠죠. 하지만 단순히 미성년자일 수 있겠다 이런 거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 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 확인. 성매매하면서 신분증 보여달라기가 좀 그렇긴 한데 미성년자의 의심이 가는 경우 성매매 신분증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성매매 단속. 이 파트에서는 성매매 단속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현장을 급습하는 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영장이 필요한지 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백과 증거를 확보하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경찰 되시면 현장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시면 어떤 증거, 어떤 진술, 어떤 프로세스로 이걸 단속해 와야 기소를 할 수 있는지. 대부분 현장에서 성매수남이 이걸 인정할까요? 거의 부인한다. 예, 잡아떼는 거죠. 왜? 미수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매매 단속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또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성매매 단속입니다.
경찰 단속반이 한 차량을 쫓아갑니다. 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단속반이 한 차량을 쫓아갑니다. 승용차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 번화가에 있는 한 호텔. 차병원 사거리에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경찰이 호텔 방으로 들어서자 놀란 남녀 한 쌍은 급하게 얼굴을 가립니다. 호텔 13층 여기서 술 마시고 지금 아가씨하고 2차 나오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찍지 말고 찍어요. 술뿐 아니라 여성 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런 가게를 이른바 풀살롱이라 부릅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강남 노른자 땅에 수백 평짜리 술집, 여종업원 80여 명. 술과 성매매로 오간 돈이 한 달에 5억 원이 넘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미리 종업원을 보내 객실 준비 등을 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8곳을 적발하고 종업원과 성매수 남성 등 21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술집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경찰 단속반이 한 차량을 쫓아갑니다. 네, 관련 영상 보셨는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청소년기 이런 걸 자꾸 보시는 게 맞는 건지 물론 경찰이 되셔서 이제 수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공부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살짝 망설이시긴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까. 성매매 단속은요, 일단 업소 단속에 가시면, 아까 정보원 남자를 고용해서 성매매 유인을 해보는 거죠. 니들 성매매 업소인지 아닌지, 그리고 함정수사인지, 예. 함정수사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범위가 없는데 범위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함정수사겠지만 이미 범위를 가진 사람을 사술이나 계략으로 검거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함정수사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판례입니다. 그럼 이런 성매매 현장을 가는 경우 현장에 가실 때 압수수색 영장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예. 영장 없이 급습하면 뭘로 볼 수 있다? 불법 수사이다. 그리고 이때 현행범으로 체포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장 필요하다. 다른 목적으로 현장 급습했는데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거는 또 변론으로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하지만 성매매 현장 단속을 위해서 영장 없이 가는 경우 불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 부인된다. 뭐 이 정도는 알고 현장에 근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권유. 마음을 먹고 있는 자에게 의사 결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 어때요? 권유. 그리고 판례에 보시면, 응한 사람까지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불특정인 상대로 하는 요건이 불필요하다. 강화된 거죠. 앞서서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어때요? 반드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요건이 되어 있었는데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숙소 제공, 차비를 준다든지 특정인 상대 용돈도 처벌한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있죠? 예, 원조 교제에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사는 사람이 아동 청소년인지 뭐일 수도 있겠다. 이 미필적 고의까지도 처벌한다는 거죠. 단순히 외모가 아니면 화장을 쉽게 해서 옷차림이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 아동 청소년은 아니고 성인일 것이다. 자기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신분증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이런 거 갖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 특히 업주인 경우에는 모텔로 들어가는 미성년자 외모만 보고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 수집, 핸드폰으로 증거가 가능한가? 핸드폰에 둘 사이 전화번호, 채팅한 거, 이런 거, 요걸로는 사실 증명이 불가하다. 순순히 자백하는 사람 위주로 조사하는 게 용이하겠다. 겁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백하는 사람 먼저. 그리고 공범인 경우 제가 불었어, 제가 했다는데요. 저 여자분이 이야기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능숙하게 자백을 받아내야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거의 다 부릅니다. 자백, 유사성교행위까지. 단순히 미수는 아까 처벌 못하기 때문에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그것만 가지고 거기까지만 자백을 받더라도 이거 기소 처벌할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보겠습니다. 알선이라는 게 뭘까요? 알선. 소개를 해주는 거죠. 네,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다 포함합니다. 심지어 장소 제공하는 거. 요즘 직장촌들 이런 곳이 단속이 많이 되니까 오피스텔이나 주택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성매매에 제공된지 알면서 자금을 대거나 땅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제공하는 이런 경우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알선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받는다. 권유, 행위의 태양은 알선, 권유, 유인, 네 가지를 포함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위헌성 여부 하나 볼까요?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 298페이지 앞에 여기 앞에 슬라이드가 뒤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 성매매입니다. 가중처벌 될까요? 그렇죠. 아청법 15조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행위, 엠번방 같은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영상 올리는 것,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자, 가중처벌됐겠죠. 다음, 네, 교재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258페이지. 업주가 아동 청소년인지를 확인했는지 여부 처벌받습니다. 확인 안 하면. 하지만 그 아동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했어요. 실언이 주민등록증 사용, 고의적인 경우에 이건 감경사. 근데 소개업체의 말만 믿은 경우 아니면 외모만 믿은 경우 주민등록증을 형식적으로 확인한 경우 요즘 위조된 뭐 주민등록증 핸드폰에 넣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거 처벌받습니다. 다음 선불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선불금 마이킹이라고 하는데 민법 10조 이 경우 미리 선불금 받았는데 근무를 안 해요. 성매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불법 원인급여로 채권이 무효가 됩니다.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한테 돈 빌렸어요. 네, 인신매매한 사람한테 돈 빌렸어요. 안 갚아도 된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 안 갚으면 뭘로 고소하는? 사기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불려 나오면 거기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8페이지 판례 나와 있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대법원 판례 2013년 거 티켓다방에 대한 거 있어요. 티켓다방 근무 안 했어요. 네, 티켓다방이라는 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그 채권에 대해서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 네,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례 봅시다.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 씨가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경우, 예, 성매매로 처벌받겠죠? 예, 정지 3개월. 국세청 간부 2명, 강남 고급 누사롱 성매매 현장 지게 됐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발휘해야겠죠? 네, 대책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성의 건강, 평등, 안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정 문제랄지 성적 이관, 진로, 연애, 건강 이런 문제로 성매매 유혹에 빠져요. 그럴 때는 어른과 의논하지. 결론 성매매에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지원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10대 여성 인권센터, 헬플코, 해바라기 센터, 서울시, 다시 함께 상담센터. 번호 없이 1388 번호 알고 계시면 성매매로 피해 입은 청소년이나 여성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만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112 누르셔가지고 성매매 대상업소 있어요. 그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70에서 100만원. 전국에 이렇게 관련 기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언젠가 이런 분야에 근무하실 때 설명이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존스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스쿨이 뭘까요? 네,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마지막 페이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 이들은 각각 자신이 감시해야 할 한국전력공사와 회계법인 사람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과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당시 비용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성매매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국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초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처리 기준에 따라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처분한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른바 존스쿨은 성매매 초범들에게 재범 방지 성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뒤로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한 경우에는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예외 사항을 고위 공무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돼서는 더욱더 도덕성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기소유예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안의 경우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뇌물로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영상 지난 보셨습니다. 3월 존스쿨 관련 영상 보셨고요. 존스쿨에 대한 이해가 좀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구매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기소유예 처분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합니다. 제도는 2005년 전국 보호관찰소 8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성매매, 정신건강 강의도 받고 성매매 방지 피해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의 증언, 집단 토론이랄지 에이즈 예방 교육까지 받습니다. 인간관계 훈련,
보통 뭐 이런 성매매를 통해서 성상납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 푸는 돌파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훈련도 받고 평가의 시간도 가진다. 좋은 스프레드. 여러분 교재 3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8장 성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미성년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성매매,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판 경우. 그리고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알선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성매매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돈스쿨 교육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쭉 영상과 법규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정리했고요. 국가에서는 이런 성매매 피해 여성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1382 전화랄지 이런 것들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뒤에 가시면 성범죄에 대한 수사 기법 할 때 이런 성구매자들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는가? 아까 좀 일부 나왔어요. 예, 그런 것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요즘 N번방이랄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불법 영상물 그런 걸 올리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발표하시면서 이런 기본 성매매에 대한 판례나 개념, 방지 대책, 어떻게 하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책에 있는 내용과 판례를 같이 활용하시면 좀 깊이 있는 발표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월 중순이면 다시 등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성매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사항 같은 거, 좀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관식은,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좀 지정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객관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한 3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팀별로 모이기 어렵더라도 뭐 요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마스크 쓰고 잠깐 만나도 되겠죠. 만나셔가지고 PPT 주제 그리고 발표에 대한 준비. 이게 6월 한 1, 2주면 진도가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성범죄 수사 기법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한 2주 정도 잡아서 여러분 발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카톡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문자도 좋으니까 어, 질문해 주시고요. 조금 책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미리 좀 읽어보시고 영상 보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